자,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자, 일단은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우리가 다루는 힘을 다루는 학문이 역학이지, 그치? 그 역학적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데, 뭐 우리가 뭐 보존력이다, 비보존력이다 이런 걸 옛날에 배웠었어. 그러니까 보존되는 거는 탄성력이나 중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전환이 되거든. 외력이나 이렇게 마찰력이나 그 다음에 뭐 저항력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할 때 현재 과정에서는 당연히 마찰력이나 공기저항이 아예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보존되는 거지, 그치? 실제는 마찰력이나 공기저항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보존되진 않지만 일부 열에너지로 손실되거나 소리 뭐 떨어지면서 소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이 되긴 하지만,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관계, 전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운동 에너지부터 보자. 자,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하지.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이렇게 얘는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속도로 미분하면 이렇게 된댔지, 그치? 그럼 얘를 v1은 m분의 p잖아, 맞아? v는 m분의 p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v는 m분의 p야. 그럼 m분의 p를 여기다 대입하면 m제곱분의 p제곱이지, 그치? m 하나 약분되니까 어떻게 돼? 얘는 2m분의 스몰 p제곱도 돼.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거 그대로 얘까지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돼. 단위는 당연히 뭐고? 줄이고. 그럼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이것도 알 수 있어. 봐봐. 얘를 p에 대해 정리하면 2m이 1로 넘어가지, 그치? 그러면 p제곱은 2m2k지.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지. p는 루트 2m2k 이렇게도 가능하겠지. 그럼 만약에 정지에 있었어. 처음 속도가 0이야. 항상 수능에서는 한 90% 이상은 처음 속도가 0인 상황을 주니까. 그럼 처음 속도가 0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 이거 대신 뭐 fs 써도 되지. 1 에너지 정리해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합력이 한 1이니까 이거 대신에 여기다가 fs 써도 되지. 처음 속도가 0이라고 하면. 되셨나요? 이게 이제 당연히 운동 에너지를 fs를 2m분의 p제곱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처음 속도가 0이었다면. 예를 들어볼까? 자, 정지에 있던 또는 뭐 가만히 놓은, 전부 다 처음 속도가 0이라는 단서지, 그치? 정지에 또는 가만히 놓은. 자, 정지에 있던 애가 이런 식으로 힘 시간 그래프를 준 거야. 힘 시간 그래프를 주고 여기서 이렇게 면적이 i였다고 할게. ftj i 콜. 그래 놓고서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문다고. 얘가 t초 동안 한 일은, f가 한 일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우리는 fs 그래프를 주면 그냥 면적을 구하면 한 일이지, 그치? 근데 얘는 지금 ft 힘 시간 그래프를 주고 한 일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처음 속도가 0이잖아, 그치? 그럼 처음 속도가 0이니까 i가 뭐야? ft고 뭐야? mv 나중 0이니까 그냥 p지. 나중 운동량 p가 되는 거지. 나중 운동량 p. 이해돼? 그럼 한 일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한 일이잖아. 그럼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데 처음 속도가 0이니까 그냥 운동 에너지지. 변화량인데 처음 속도가 0이었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가? 운동 에너지는 2m분의 p 제곱이 되고 p 이퀄 뭐야? i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m분의 i 제곱 ft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 일은 2m분의 이 면적의 제곱이 된다고. 이렇게도 일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왜? 요 식을 이용해서. 보통 처음 속도 웬만하면 0을 줄 거니까.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운동량과 충격량이랑 섞어서도 준다라는 거 되게 중요해.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상황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지. 옛날에는 위치 에너지란 말을 많이 썼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물화생지 이런 자연과학이 일본을 한번 거쳐서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본 책들을 번역해서
우리나라 책을 만들다 보니까 약간 잘못된 번역들이 있어요. 위치 에너지가 그래서 좋은 표현이 아니야. 그래서 요즘은 다 책에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냥 줄여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그건 물투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냥 줄여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질량이 m 물체가 특정 높이만큼 있을 때 얘는 떨어지면서 바닥에 있는 물체를 뭐 땅에 박아버리던 밀어내던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그치? 곧 일이 에너지가 이러니까, 그치? 운동 에너지도 뭘 갖고 있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잖아, 그치? 근데 볼링핀이 있는데 내가 볼링공을 굴리면 어떻게 돼? 볼링공이 해준 일이 뭐가 돼? 볼링공이 받은 일이 운동 에너지가 되지, 그치? 그럼 그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 쭉 가서 어떻게 돼? 볼링핀을 밀어버려서 또 일을 하지, 그치? 그러니까 그 일의 에너지가 일인 거라고. 마찬가지로 얘도 높이 있는 애가 떨어지거나 내려오면서 바닥에 있는 애를 밀어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자, 다 배웠으니까 우리 결과만 놓고 보면 얘는 얼마? 포텐셜 에너지는 mgh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걸 시간에 대해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자, mg하고 자, 인락하 운동에서 t가 뭐였니? h가 시간에 대한 값이. h를 시간에 대해 정리하면 2분의 1 gt의 제곱이잖아. 대입하면 어떻게 돼? mg 2분의 1 gt의 제곱. 결과만 놓고 보면 뭐야? 포텐셜 에너지는 당연히 뭐 지면으로부터 높이에 비해 기준면 또는 지면으로부터 높이에 비례하고 시간에는 제곱에 비례하는 값을 갖는다고.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 정말 중요해. 자, 그러면 쟤와 얘의 합이 뭐야 이제? 역학적 에너지. 자,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 뭐야?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란 말이죠.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과정에서 바뀌지 마. 던지면 어떻게 돼?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버리고 놔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럼 그 전환 과정을 한번 보자고. 자, 이걸 굳이 유도할 필요는 없는데 한번 가볍게 볼까? 그러면 그 전환 과정을 보면 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었고 얘가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준면까지 떨어지는 건데 자, 얘가 여기 상황을 볼게. 자, 최고점의 이 높이를 우리가 라지 h라고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이는 h1 그리고 여기까지 높이는 h2라고 할게. 바닥에서는 0이지. 자, 처음 속도는 v0는 0이고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 v1, v2 그 다음에 v3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 되지. 그럼 각 구간에 따른 에너지 관계를 볼게. 자, 그러면 여기에 운동 에너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를 볼 거야. 역학적 에너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여기 얼마야? 처음 속도 0이었으니까. 물론 얘네들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지. 0이지. 포텐셜 에너지는 mg 라지 h네. 그럼 결국 역학적 에너지는 mg 라지 h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1의 제곱이고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mgh1이지. 그럼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돼? 2분의 1 mv1의 제곱 플러스 mgh1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2의 제곱,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mgh2, 여기서는 2분의 1 mv2의 제곱 플러스 mgh2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지. V3라고 하고 라지 V라고 하죠. 라지 V라고 할게. 그럼 얘는 2분의 1 m 라지 V의 제곱이고 포텐셜 에너지는 빵이 되지. 기준면, 바닥면으로 떨어지니까. 결국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 라지 V의 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모든 값이 어떤 값인 거야? 같은 값인 거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왼쪽으로, 운동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mgh1 마이너스 mgh2가 뭐가 돼? 2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되지. 자, 포텐셜 에너지는 h1이 크고 운동 에너지는 v2가 크지, 그치? 그러면은 나중 에너지에서 처음 걸 뺐네. 이건 뭐야? 델타 EP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 또는 변화량이 뭐랑 같아? 얘는 운동 에너지 증가량 또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단 말이지. 그래서 전체 총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됐어. 그리고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어떤 값이야? 같은 값이잖아, 그치? 같은 값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 둘이 갖다 놓고 풀면 뻔히 눈에 보이지. 뭐야? 내가 맨날 얘기한 뭐지? 내가 항상 강조하는 V는 루트 2GH 이렇게 너무 중요해. V는 루트 2GH 됐어?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그래프를 좀 볼게. 그래프를 보고 그 다음에 얘를 해보자. 예를 들어보자. 아주 중요한 얘들이 있어. 자, 얘네들의 높이에 따른 그래프, 에너지의 그 높이나 시간에 따른 그래프를 볼게. 첫 번째. 자, 얘는 에너지, 그리고 H, 얘는 높이라고 할게. 높이에 따른 에너지 관계. 자, 높이가 증가하면 당연히 누가 증가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지. 그럼 높이가 감소하면 감소한 만큼 누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떨어질수록 높이가 바닥에 가까울수록 운동 에너지는 커지는 거지, 그치? 근데 전체 총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누가 커지면 누군 하나 작아지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얘야. 얘도 좀 알아야 돼. 간간히 그래프를 놓고서 다음은 어떤 물체가 낙하할 때 시간이나 또는 높이나 뭐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바르게 나타난 것을 고르시오. 이런 게 오지선다로 나온다고. 그래프 5개 땅 주고서. 그러니까 기본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알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봐. 자, 여기는 에너지고 여기는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 낙하 시간이야, 낙하 시간. 낙하 시간이란 얘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높이가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그치?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높이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감소하는 거야. 왜 이렇게 감소하지? 시간에 대한 무슨 함수니까? 이차 함수잖아. 아까 내가 얘기했지, 그치? 저기 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다 쓸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누구에 비례했어? 높이에 비례하고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댔잖아. 그럼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아래로 볼록이지. 증가하는 값이니까 이렇게. 운동 에너지는 이런 값을 가질 거고, 물론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총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할 거고 이렇게. 되시나요? 너무너무 중요해. 정말 중요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역학적 에너지의 두 가지 상황, 두 가지 예를 보자. 첫 번째 상황은 자, 중력은 있는데 외력은 없어. 중력이 있고 외력이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당연히 뭐가 보존되지? 전체의 총 토탈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 일정하게 보존되겠지. 자, 잘 봐. 이건 이제 운동의 법칙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뤘지. 자, 이렇게 생긴 상황이야. 자,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튼튼하고 탱탱한, 끊어지지 않는 줄에 연결된 두 AB가 있어. 그리고 얘는 질량이 라지 M, 스몰 m이야. 당연히
라지 M이 질량이 더 크다고 일단 가정을 할게. 태초에 중력이 있었으니 중력과 속도는 얼마? G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얘가 떨어지는 상황을, 등가속도 운동에서 떨어지는 상황을 이미 운동의 법칙에서 한번 기술을 했어. 그럼 이걸 에너지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자 이거야. 지금 A와 B를, 내가 A를 잡고 있다가 놔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치? 그러면 A와 B가 운동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 거야? 에너지 관점으로. 에너지 입장으로 보면 A가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야? 응? A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뭐 운동시키기 시작한 거잖아. 그럼 A가 갖고 있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 A가 갖고 있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뭘로 변하니? 운동 에너지. 자, 누구의 운동 에너지? A와 B, A야 B야? 땡, A, B 둘 다. 내가 일부러 낚은 거야. A야 B 하면 둘 중에 고르겠지, 그치? 그러면 안 돼. 생각을 해야 돼. A야 B야? A, B 둘 다. 둘 다 움직이잖아. 연결될 두 물체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두 물체는 항상 뭐가 같댔어?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가 같댔잖아. 그래서 얘 운동량, 운동 에너지, 알짜임, 한 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질량비가 돼버린댔잖아. 운동량 MV, 라지 MV, 스몰 MV. 운동 에너지, 합력은 라지 MA, 스몰 MA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한 덩이처럼 같은 속도로 운동한다고. 그러면 얘는 뭐가 생겨? 둘 다 운동 에너지 EKA와 거기에다 뭐가 생겨? 운동 에너지 EKB가 생긴다고 이렇게. 끝이 아니야. B는 심지어 어떻게 돼? 얘가 H만큼 떨어져 버리면 H만큼 올라가 버리지. 포텐셜 에너지도 생긴다고. 이렇게. 이게 너무 중요해. 이건 무조건 암기 마스터해야 돼. 진짜 너무 중요해. 이거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됐잖아. 이건 역학적인 에너지가 아니고 저기 어디니? 운동의 법칙에서 한번 해줬지. 얘가 라지 MGH였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라지 MV 제곱 플러스 2분의 1 스몰 MV의 제곱 플러스 스몰 MGH 이렇게. 얘를 V에 대해 정리하면 V는 루트 2R로 정리하면 그냥 돼버린댔잖아. A에다가 가속도 이거 가속도 구해서 넣어버리면 이걸 V에 대한 정리한 값이 똑같이 나온댔지, 그치? 기억나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었냐면 얘가 뭐 M 플러스 M분의 스몰 M분의 M 마이너스 스몰 M 전체의 G의 EH 이렇게 나왔다고.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고 우리는 루트 2R만 이걸 기억하랬잖아. 당연히 이걸 풀어도 V가 나와. V에 대해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거 가장 쉬운 방법 루트 2R을 외우랬지, 그치? 자, 그럼 이걸 에너지 관점으로. 이제 우리 포인트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 에너지 전환 과정을 보자고. 자, 그럼 잘 봐. A의 위치 에너지와 A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리고 B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대해 정리해보자 이거야. 자, A는 A끼리 B는 B끼리. 즉, 그럼 봐봐. 이게 사실은 뭐야? 내가 이렇게 해놨지만 결국 뭐야? 같은 값을 갖는 등식이잖아, 그치? 일단 이렇게 써줄게. 당연히 등식이고. 자, 그러면 얘는 EPA 마이너스 EK 뭐야? A가 뭐가 돼? EKB 플러스 EPB가 되지. 이렇게. 이해돼? 결국은 이거 뭐니? 이게 뭐야 이게?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잖아.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지. 그게 뭐랑 같은 거야? 바로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고. 그러니까 봐봐. B는 처음에 아무런 에너지도 없었어. B는 정지해 있었고 바닥에 있었으니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하나도 없었어. A만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보통은 A가 자기가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다 그대로 어디에 써? 보통은 전부 다 자기의 운동 에너지를 써야 되지,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그럼 A는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았어. A는 감소했단 말이야. 대신에 그 감소한 양이 그대로 누구한테 전해졌어? B에게 전해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A는 기부천사야. 자기의 역학적 에너지를 B에게 나눠주면서 같이 움직인 거라고. 우리는 한 묶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이니까. 오케이? 내가 널 데리고 가줄게. 힘내, 화이팅. 이런 상황이 된 거라고. 그럼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건 A의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확인할 건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았잖아, 그치? 하지만
전체 총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됐어? 보존이 됐잖아. 줄어든 건 없잖아. 왜? A가 갖고 있던 걸 B에 나눠줬을 뿐이지 전체 총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이 됐다고. 자, 그래서 중력은 있고 외력은 없어. 그러면 항상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단 말이야. 물론 A는 감소했고 감소한 만큼 B는 늘어났고 총 에너지는 일정했고.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돼. 정말 중요해.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이야. 중력도 있고 심지어 외력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지. 그리고 일 에너지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고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켜, 변화시키겠지.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겠지. 그러면 요 예를 들어볼게. 자, 얘는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둘에 A와 B가 연결돼 있어. 그리고 얘는 역시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튼튼하고 탱탱한 끊어지지 않는 장력이 작용하는 줄에 걸려 있고, 자, 얘는 질량이 20m이야. 얘는 질량이 라지 m이고 중력 가속도는 당연히 G겠지. 자, 얘를 외력 F로 잡아당긴 거야. 물론 이 F가 누구보다 커야 돼. 20mg보다 커야 운동이 가능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처음 속도는 얼마? 0이었어. 정지해 있었어. 그럼 얘도 처음 속도 0, 정지해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S만큼 훅 잡아당기면서 2를 했어. 그럼 얘도 훅 S만큼 이동하면서 나중 속도가 V, 얘도 V, 속도가 생기겠지, 그치? 뭐,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 때 V가 생겼고, 얘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을 때 V가 생겼겠지, 그치? 이 상황을 보자. 그럼 처음 잘 봐. 자, 처음에 A와 B는 정지에 있었고, 얘도 바닥에 있었어. 그러면 처음 A와 B는 에너지가 있어, 없어? 아예 없지. 정지에 있었으면 운동 에너지도 없고, 그 다음에 얘는 기준면 여기지만 얘는 기준면 여기가 됐지. 포텐셜 에너지도 없었지, 그치? 근데 FS로 당기니까 어떻게 됐어? 2를 해주니까 뭐가 생겨? 둘 다 움직였잖아. 그럼 뭐가 생겼어? 운동 에너지.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고. 끝이 아니야. B는 심지어 어떻게 됐어? 위로 올라갔지. 뭐가 생겼어? B의 포텐셜 에너지가 생겼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외력이 한 일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켰다고. A와 B. 이거를 이제 이게 끝이야. 근데 이제 굳이 더 문자 정리하면 FS는 어떻게 돼? 2분의 1 라지 MV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스몰 MV의 제곱 플러스 스몰 MGS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얘를 갖다가 루트 2야 또는 루트 2AS로 V를 구할 수 있지. 가속도는 M 플러스 M분의 F 마이너스 스몰 MG 이렇게 구하면 되고, 가속도는 이렇게 M 플러스 M분의 F 마이너스 합령 M분의 F 총 질량분의 R자 M 이렇게 가속도를 구해서 V는 루트 2AS에다가 요거 대입하면 어쨌든 이 속도는 이거는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속도는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 루트 2야. 가속도의 법칙을 이용하는 게 좀 더 편해. 따르고. 자,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저 그래프까지 잘 머릿속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 오케이? 선생님이 오늘 해준 걸 완벽하게 정리하면 역학적 에너지를 90% 이상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자기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다. 그럼 절대 역학적 에너지 문제 틀리지 않아. 물론 이제 연습을 좀 해서 자기가 비고 있거나 좀 이렇게 문제랑 개념으로 연결되지 않는 건 어떻게 돼? 계속 연습해서 노력해서 확장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조금만 이거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연습 조금만 하면 웬만한 역학적 에너지 다 풀 수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하십니다.